주심 재판관으로는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지정됐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뺀 5명을 컴퓨터로 무작위 배당한 결과 정 재판관이 뽑혔습니다. 주심은 전체 재판관들이 모여서 논의하는 평의에서 사회자 역할을 합니다. 탄핵 결정문 초안 작성도 주심 재판관의 몫입니다. 헌재는 주심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며 비공개하겠다고 했지만 언론 취재로 정 재판관의 주심 배당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헌재는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 주심을 공개했습니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과 대법원장, 국회가 3명씩 지명하는데 대통령목 3명 중 문형배 권한대행, 이미선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했습니다. 정 재판관은 유일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입니다. 헌법재판관으로서 지녀야 할 자질과 덕목, 또 법조계의 신망을 두루 갖추고 있어서 더 없는 적임자라고 판단됩니다. 정 재판관 성향은 보수로 분류됩니다. 보복 기소 논란에 안동환 검사 탄핵에 반대했고 종합부동산세 관련 헌법소원에서는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가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지난 8월 기후소송에서는 정부의 현행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 위헌 확인을 하자고 주장해 정부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계엄 사태 직후에는 윤 대통령이 정재판관 처형인 박선영 전 의원을 장관급인 진실화훼 위원장으로 임명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뇌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이거는 탄핵을 한편으로 대비하고 탄핵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주심 재판관이 누구냐는 재판의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까지 국회 앞을 가득 채웠던 시민들의 관심은 이제 헌법재판소를 향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오늘 저녁 6시 광화문 앞에서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 뒤에 지금 제가 나와 있는 헌법재판소 근처로 행진하고 있습니다. 평일인데도 시민들은 광화문 앞에 모여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했습니다. 국회에서 경복궁 앞으로 집회 장소가 옮겨왔지만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목소리는 한결같습니다. 탄핵안 심리가 길게는 6개월까지도 걸릴 수 있는 만큼 탄핵안이 인용될 때까지 관심을 이어가자면서 서로를 다독였습니다. 시민들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탄핵이 가결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정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안전하고 그런 국가가 될 수 있을 때까지 재판을 제대로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께서 해주셔서 만장일치로 파면을 해주셔야지 완벽한 끝입니다. 이게 짧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고 모든 변화는 길게 간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으로 끝나지 않고 지치지 않는 마음으로 좀 앞서 오늘 낮에는 종교단체들도 모여서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신속히 인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신중한 결정, 운운하며 판결을 늦출 때가 아니다.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탄핵 인용만이 위기의 대한민국을 살리는 탄핵 반대 집회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등은 매일 오후 광화문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탄핵 관련 집회가 열리는 광화문 근처 도로를 상황에 따라 통제할 예정입니다. 집회 주최 측은 이번 주 헌법재판소 앞에서 매일 대통령 탄핵안 인용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안국역 인근 헌법재판소 근처에서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 지난 14일 2024 헌납 8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됐습니다. 헌재는 180일 안에 결론을 내야 합니다. 그 시한이 내년 6월 11일입니다.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은 접수 당일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신속하게 진행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91일 걸렸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입해보면 내년 3월 15일이 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경우에는 더 빨라 63일이 걸렸습니다. 역시 대입해보면 내년 2월 15일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더 일찍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중론입니다. 탄핵 심판 사유가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과 국헌문란의 내란죄로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국회에서는 윤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증언도 쏟아졌습니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거기 상황이 어떠냐. 그래서 굉장히 이제 복잡하고 우리 인원이 이동할 수도 없다. 국회 증언은 모두 공문서라 탄핵 심판에서 그 자체로 증거 능력이 인정됩니다. 윤 대통령이 증인 여러 명을 신청해 시간 끌기를 하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비어있는 헌법재판관 세 자리는 여전히 큰 변수입니다. 여야는 재판관 3명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오는 24일까지 마친 뒤 올해 안에 구인 체제를 복원하기로 뜻을 모았는데요. 청문회 과정에서 큰 의혹들이 불거지지 않는다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미룰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헌재가 재판을 서두를 이유는 또 있습니다. 문영배, 이미선 두 재판관의 임기가 내년 4월 18일까지라는 건데요. 후임자 인선 작업도 만만치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두 사람이 공석인 상태에서 결정을 하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퇴임 날짜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최종 시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가 조속한 탄핵 심판을 요구하는 각계각층의 목소리들을 경청한다면 늦어도 내년 2월이나 3월쯤에는 결론을 낼 거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